지난 영상에서 내가 친오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그 고소장을 내가 공유를 했었잖아. 이번에는 불송치가 이 사건이 결국 불송치가 됐거든. 그거에서 이제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내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내가 친오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두 번이야. 한 번은 작년 한 9월쯤에 수원 장안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냈었는데 그게 거의 2주 만에 각하 처리가 됐어. 뭐 조서도 없었어. 고소인 조사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증거를 그때도 한 30장 냈단 말이야. 근데 뭐 30장 정도의 뭐 녹취록 이런 것들을 다 냈다면 고소인 조사는 했어야 맞다는 거야. 근데 고소인 조사도 없이 아예 2주 만에 각하 처리가 됐고 아예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형식으로 그냥 종결된 거야.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상급자가 개입했어. 팀장급에서 그냥 끝난 거야. 팀장이 원래 수사관한테 이게 배당을 해야 돼, 사건을. 배당조차 안 한 거야. 그래, 수사팀장이 그냥 그거를 종결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가 더 증거를 수집한 거야. 그 사이에 내가 뭐 예전에 내가 전화해놨던 거, 아빠랑 전화했던 거 이런 걸 더 뒤져보니까 아빠가 그런 말 했던 게, 그러니까 오빠가 막 내가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치료를 시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또 나온 거야. 그런 걸 또 내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더 모아서 녹취록으로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한 60장을 낸 거야. 60장을 어디다 냈다? 강동 경찰서에 냈다. 서울에다. 왜냐면 수원이나 아니면은 경기 남부 경찰청 하에 있는 경찰서들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내가 일부러 서울 경찰청 하에 있는 다른 경찰서에다 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공무원 비위에 대한 거를 서대문이랑 그다음에 그 종로에 내고 그다음 오빠 명예훼손 관련된 거를 강동 경찰서에 낸 거야. 어차피 우리 오빠가 서울에 살고 있고 명예훼손이 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뭐 동문회 사람들한테도 오빠가 무슨 소리 한 것 같고 하니까 이게 관할이 불명확하니까 니네가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써서 냈었잖아.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불송치가 2주 만에 또 나온 거야. 내가 그랬잖아. 고소장에다가 뭐 증거 첨부한 게 60장이다. 60장. 그럼 60장을 검토하고 고소인 조사는 했어야 되잖아. 거기에 분명히 녹취록에 오빠가 어떤 식으로 말했고 그걸 아빠가 나한테 전달한 내용들이 있으면 오빠를 조사를 했어야 맞는 거잖아. 나도 조사하고. 근데 고소인조차 안 한 거야. 고소인 조사조차 안 하고서는 이것도 2주 만에 각하가 됐어.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이제 일단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보여줄게. 이게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2025년 12월 29일 날 접수됐고 결정일이 2026년 1월 14일, 즉 2주 만에 이게 각하 결정이 난 거야. 이게 진짜 웃긴 거지. 내가 이게 뭐 연말이 껴있어가지고는 뭐 이틀 정도는 뭐 일을 안 했다 쳐봐. 그렇다 하더라도 2주 만에 그 불송치 각하 난 건데 지금 담당 팀장이 보면 수사 5팀 경감 이 씨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팀장에서 뭐 수사관한테 배정을 시켜야 돼. 이 사건을 배당조차 안 한 거야. 한마디로 이 경감이나 팀장이 아예 지 맘대로 그냥 불송치 때렸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불송치를 때린 과정에서 이 내 고소장조차도 검토 안 한 게 뒤에 나오는 거야. 봐봐. 1에 보면은 피해 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일자, 불상경, 불상 장소에서 고소인의 스토커와 스토커가 접근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소인이 어린 시절 학폭과 왕따 등의 모모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고소인의 부친 및 동문회에 고소인이 정신병, 조현병, 우울증이 있다고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내가 두 번 고소했잖아. 첫 번째는 장안경찰서에 작년 9월인가 이쯤에 했었고 그것도 2주 만에 각하 결정 났다고 했잖아. 조사 전혀 없이. 고소인 뭐 피해자 조사 하나도 안 했어. 거의 고소장을 30장 넘게 냈어. 그 증거 자료 다 첨부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검토도 안 하고 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아예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다니까?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야. 그럴 일이 원래 보통 증거를 그 정도로 내잖아? 그러면 조사는 해야 돼. 고소인 조사는 해야 된다고. 근데 고소인 조사조차 안 하고 피해자 조사도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각하 결정을 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두 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한 거야, 오빠를. 학폭이나 왕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닌 거랑 그 다음에 정신병이 있다고 유포하고 다닌 거랑 이 두 가지로다가 오빠를 걸었었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 강동경찰서에 내가 12월 말에 냈을 때는 학폭이나 왕따에 대한 내용을 아예 없애버렸어. 왜냐면 아빠가 말했던 내용들이나 아빠랑 전화 통화에서는 확실하게 정신병이나 조현병에 대해서 오빠가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가 명확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학폭이나 왕따 같은 건 다 빼버린 거야. 그거는 이게 그 동문회 사람들 대충 얼추 듣긴 했지만 그거 녹음 파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제외하고 내가 일부러 정신병에 대해서 오빠가 얘기한 부분 그것만 가지고 피해 사실로다가 내가 고소를 한 거야. 근데 지금 이 수사팀장이
자기가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면서 학폭이랑 왕따당해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저 얘기는 아예 고소장이 없는데 그 소리 뭐냐? 내가 이번에 강동경찰서에 새로 고소장 써가지고 냈던 그 고소장을 아예 검토조차 안 한 거야. 내가 저번 영상에서 공개했잖아.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거기에 학폭이나 왕따 얘기 안 들어가 있잖아 아예. 그냥 정신병에 관련된 것만 써놨단 말이야. 근데 학폭 왕따가 갑자기 왜 나와? 그리고 난 실제로 학폭과 왕따를 당하지도 않았어. 내가 뭐 중학교 3년 내내 반장하고 그리고 뭐 막 반장도 그냥 된 것도 아니야. 막 몰표 받아가지고 반장되고 뭐 이랬어. 그리고 막 논 애들이랑도 잘 지냈어 그냥 나는. 뭐 그런 애들한테 별로 편견이나 성견이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었어 내가. 그냥 그런 애랑 잘 지냈어. 근데 내가 학폭이랑 왕따를 왜 냈네. 그리고 공부 막 잘해가지고 막 스카이 갈 정도의 성적이면은 사실 거기다 반장까지 해. 그럼 애들이 건드려? 안 건드려. 아무도 학폭을 하지 않아 그런 애들은. 왕따를 당하지도 않아 그런 애들은. 근데 무슨 내가 어린 시절에 학폭과 왕따를 당해 뭐 개소리야. 이거 아예 없는 말을 오빠가 지어내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사춘기 때 말 잘 안 하고 집에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사춘기에 나도 말 잘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막 사춘기를 겪는 그 시점에 우리 오빠는 내가 왕따는 학폭을 당해서 우울하다고 생각했나 봐.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가정하고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너 학교에서 애들이 때렸냐? 아니면 왕따를 당했냐? 이러더니만 오빠가 가서 때려줄까?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그게 다야. 근데 우리 오빠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나를 학폭과 왕따를 당해서 내가 조용하고 집에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냥 사춘기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얘기를 전현무한테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현무가 그 동문회에 퍼뜨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 확인했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던 거야. 뭔 이게 개소리인가.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그거는 내가 녹음 파일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빼버린 거야 저번 고소장에서는. 그리고 그냥 정신병, 조현병, 우울증 이거에 대해서만 오빠가 얘기한 거를 이제 내가 그거 고소장에 넣은 거지. 근데 이 지금 수사팀장인 경감이란 사람은 이 학폭이랑 왕따를 어디서 주워 듣고선 저희가 써놨냐는 거야. 고소장에 그 내용이 없는데. 사건을 별개로 봐야지. 그때 사건이 관련된 사건이긴 하지만 내가 고소장에다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가지고 따로 냈으면 그걸 이렇게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다시 해야지. 뭔 개소리야 이게.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 내가 고소장 거의 60장 냈다고 했잖아. 강동경찰서에 낸 것만 60장이야. 그럼 그걸 검토를 하고서는 뭐 피해 사실을 쓰든지 불송치를 내든지 해야지. 아예 검토 안 했다는 증거야 저거는. 불송치 이유. 고소인이 본건 재고서에 대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화성 동탄경찰서 사건 번호의 사건. 고소인이 고소인의 부친 상대로 강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에서의 피의자의 부친의 진술 내용을. 이건 뭐 우리 아빠가 했던 얘기처럼 써 있었던 그 봉 씨가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 내용 말하는 거야. 전현무가 오빠한테 연락했고 오빠가 업무방해가 있었다. 그 얘기가 거기 명시적으로 써 있었잖아. 불송치 결정서에. 아빠에 대한 강요 협박 고소장에.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에. 근데 막상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아빠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럼 누가 쓴 거야? 봉 씨가 지 멋대로 그렇게 한 문단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봉 씨도 고소했잖아. 그 저번에 영상에서 공개했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피해자의 부친이 진술한 내용으로 해당 수사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부친이 스토커와 피고소인 우리 오빠가 한 연락과 교류 관계를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그 소린 뭐야? 봉 씨가 거짓말로 써놨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확인시켜준 거야 지금. 피고소인 우리 오빠가 스토커로부터 압박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내용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축순 이 한 문단 있잖아. 여기 불송치 이후에 첫 번째 문단 내용 있지. 이거는 봉 씨가 허위 공문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이 씨가 알려준 거야 다시. 진짜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는 이런 소리 한 적이 없고 이런 내용이 수사 내용이 없어. 그러면 봉 씨가 거짓말 한 거고 이 씨는 그래서 이걸 증거로 한마디로 네가 스토킹 당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스토킹 관련돼서 이것만 낸 게 아니야. 이것만으로다가 뭐 사후 정황 그러니까 우리 오빠와 전현무의 관계를 입증한 건 아니야. 동문회 사람들 뭐 내용 동문회 사람하고 이메일 보낸 내용, 뭐 문자 내용,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무슨 진술 거부한 사람들 문자 내용, 이런 거 다 포함하고 해킹 막 60번 당한 거. 근데 경제적인 피해 전혀 없는 거. 봐봐. 일반인이 무슨 해킹을 60번 당하고서는 전혀 경제적 피해가 없어. 말이 돼? 일반인 계정을 누가 그렇게 털으려 그래?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 보복이라는 거, 그거는 보복이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복성으로 누군가 해킹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 다 제출했잖아. 그럼 뭐
스토커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 그리고 스토커가 있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오빠가 저런 식으로 뭐 어떤 이유에서든가 그런 식으로 봉 씨가 써놨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뭐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그럼 뭐 전현무가 이미 뭐 결정서, 불송시 결정서에 전현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면은 그 경찰 비위도 전현무랑 연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써놨고, 이와 같은 수사 결과 뭘 수사해? 지금 고소장도 제대로 검토 안 해가지고 고소장에 있는 내용의 학폭이랑 왕따 내용은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써놓고서는 그 전에 나왔던 뭐 수사보고서나 전에 있던 불송치 결정서 그냥 그거 보고서 그대로 뺏겨놓은 거밖에 안 되는 거야. 본 건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있었던 것으로 뭘 동일 사건이야. 내가 증거 첨부한 것만 20장 더 넘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냈던 경찰 그 뭐지 고소장에 내가 첨부 재고소한다고 첨부해서 냈던 증거가 엄청 많아. 근데 뭘 새로운 증거 등이 없다는 거야. 뭐가 없어? 20장 넘게 더 냈는데? 다시 수사해도 뭘 다시 수사해? 동일하게 결정된 것이 명백하다고? 그러니까 아예 수사 안 하겠다 이 소리야. 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것도 경찰 비리라고 보는 거야 나는. 누가 그렇게 증거를 새로 추가한 증거만도 20장 넘게 더 추가해가지고 막 60장짜리 고소장을 냈는데 검토조차 안 하고 2주 만에 각하를 내. 읽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아예 안 하겠다 이거야 검토를. 그래서 불송치 각각 결정합니다. 이렇게 쓴 거야. 이 개소리를 많이 써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도 이의신청을 한 거지. 이의신청 취지. 본건 불송치 각각 결정은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란 전제가 사실과 다르고 새로운 증거의 존재를 오인하였으며 제출된 증거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는 바 결정을 취소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합니다. 한 거야. 보완 수사 다시 하라 이거지. 불송치 이의신청 할 테니까 보완 수사하라고 결정 내려달라. 이거를 검찰에 요청하는 거야. 본건은 동일 사건이 아닌 경찰은 본건을 동일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이전 수원장안경찰서 사건 번호 이거와는 다음과 같이 변제 사실의 특징이 다릅니다. 종정 사건에서는 학폭, 왕따, 허위사실 등을 포함했던 거야. 학폭당했다, 왕따 당했다는 이런 거짓말 이런 거 다 포함했다는 거고, 본건에서는 정신병, 조현병, 우울증, 허위사실 유포 부분만 특정하여 고소한 거야. 그러니까 동일 사건이 아닌 거야 지금. 그리고 거기다 추가 제출로서 부친과의 통화 녹취, 문자 등 직접 증거 더 제출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출한 거에 추가적으로 내가 더 제출한 게 있다는 거야. 즉 범죄 사실의 특정 및 입증 구조가 달라졌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고, 새로운 증거 없음 판단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다. 부친 피해자 진술 관련 오인. 불송치 이유는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에서 부친이 스토커와 피해자가 압박받았다고 인정한, 부친이 피의자에게 우리 오빠가 압박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그 사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새로운 증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 진술 내용 자체가 현재 별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거 봐, 내가 그 봉씨 고소한 이 사건 말하는 거야. 봉씨를 내가 고소했잖아. 그 한 문단으로 뭐 전현무가 오빠한테 연락했고 오빠가 뭐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말을 누구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이 왜 써있냐는 거야. 봉씨가 어디서 주웠고 그걸 써놨냐 이거야. 그거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이잖아. 수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진술을 공문서에 기재한 정황이 문제되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해당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직 모른다는 거야. 최소한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 판단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나 이 봉씨가 경찰 비위에 엮이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게 맞다 치면 그 봉씨는 누구한테 그런 거 주워 들었는지 일단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주워 들은 데가 어디겠어. 전현무 홍신소 직원이나 뭐 전현무 쪽 변호사거나 전현무 측의 어떤 인간이겠지. 본건에는 부친 진술 외에도 다수의 신고 증거가 존재한다 이거야. 내가 뭐 본건에 새로운 증거를 내가 제출했다. 뭐 부친 통화 녹취에서 피의자가 우리 오빠가 치료를 시켜라 조현병 같다는 취지를 전달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거를 녹취록으로 낸 거야. 문자 자료, 폭로 중단 강요 정황. 우리 아빠가 계속 나한테 폭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거 하고 강제 이동 시점 통화 정황 관련 공문서. 그것도 이제 공문서에서 얘기했잖아. 오빠가 강제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뭐 봉고차를 통해서 납치 감금되던 시점에 우리 오빠가 아빠한테 계속 전화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어떤 공문서가 있어. 아빠가 그걸 인정한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서에 써 있어 그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연루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정신질환 진단 없음을 입증한 자료. 이거 뭐 진단서, 뭐 심리평가 보고서 이런 거 다 제출한 거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문에는 이들 증거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는 증거 판단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쓴 거지. 종전 사건은 실질적 수사가 존재하지가 않았어. 아예. 수사 안 했잖아. 고소인 조사 안 했다니까.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아예 2주 만에 각하 처리 시켰다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증거자료 내가 여기다 첨부했는데 고소인 조사 없음. 피의자 조사 없음. 증거 수집 전혀 없음. 이렇게 확인된 거야.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즉 실질적 수사 없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증거를 수집장을 냈는데도 조사를 아예 안 한 거야. 그런 사건을 전제로 다시 수사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각하 요건을 벗어난 위법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에 동일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수사를 안 했는데 아예 그때? 다시 수사에도 동일한 판단은 실질적 수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할 뿐입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불송치 이신청 중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각하로 넘어갔어. 아, 각하가 아니라 보여줘봐. 항고로 넘어갔어. 이 수원 장안경찰서에 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항고까지 올린 거야, 지금. 본건은 최소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본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수사. 고소인 조사도 안 했잖아, 한 번도. 여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고소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이 사건에서도 이 고소 때도 그렇고 고소인 조사조차 안 한 거야. 피의자 조사도 안 했고 부친 조사도 안 했고 진술 대조도 안 했고 우리 아빠는 참고인을 조사해야지. 통신사실 확인 자료 확보 안 했고 실제로 얼마나 아빠랑 오빠랑 긴밀하게 연락했는가. 그 강제 입원 그 사건이 발생한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 정신질환 단정 발언의 경위 확인. 왜 이런 말 했냐는 거야, 오빠가. 나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나랑 막 중요한 일로만 두세 번 연락하는 수준이면서 1년에. 근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왜 튀어나왔냐 이거야. 누가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었냐 이거지. 제3자 전파 여부 조사. 동문회 퍼뜨린 그거 얘기하는 거고. 위와 같은 기초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는 수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아예 안 했다 이 소리야, 한마디로. 증거자료. 수원장안경찰서 수사기록 목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고소인 피의자 증거 수집 모두 없음. 아예 수집을 안 한 거. 아무 증거도 수집 안 하고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안 했는데 이전에 수사했던 내용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이 사람이 지금 우기는 거잖아. 뭔 개소리야.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결과가 나와. 수사 안 한 거를 갖다가 지금 뺏기겠다는 거야? 결론. 본건은 동일 사건이 아니고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며 기존 사건은 실질적 수사 자체가 없고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각하입니다. 이에 본인은 불송치 각하 결정의 취소, 보안수사 명령, 검찰에 직접 보안수사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2월 27일 날 낸 거야.